해상법 제14-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박담보물권법과 선박집행법 중 마지막으로 선박집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집행에 대하여는 그 의의와 선박압류 및 가압류, 선박경매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집행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박집행의 종류로는 선박압류, 선박가압류, 경매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박은 동산이지만 통상 가격이 높고 등기라고 하는 공시방법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가깝게 취급이 됩니다. 반면 장소적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부동산과 결정적으로 달라서 압류한 장소로부터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선박 집행은 그 목적물인 선박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압류 및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압류 및 가압류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집행관에게 선박 국조증서 등 선박 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법원에 내도록 명령함과 아울러 등기 촉탁 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선박을 압류, 가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 인도 청구권의 강제집행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선박의 인도 또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구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류, 가압류 대상 선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입니다. 이러한 압류, 가압류 대상 선박으로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기선, 범선, 부선, 즉 선박법 제1조 2의 규정에 따른 선박인데요. 이 중 등기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 등록 능력이 있는 선박이 선박 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등기 능력이 있는 선박이라는 것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을 의미합니다. 부선의 경우에는 소위 예인 부선만이 해당되고 선박 계류용 또는 저장용 등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앞항부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기 상태의 선박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기 능력은 있으나 아직 미등기인 대한민국의 선박에 대하여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덧붙여 선박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하고 법원 사무관 등의 등기 촉탁에 따라 등기관은 직권으로 선박 소유권의 보전 등기를 한 후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로는 1. 선박 또는 어선의 총톤수 측정 증명서 2. 채무자가 대한민국 국민임과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3. 채무자가 법인이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전원의 이름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3. 4. 법인 소유의 선박이 선박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한국 선박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선박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 이와 같은 5가지 종류의 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능력이 있는 선박으로는 선박법 제1조 2 제2항에서 말하는 소형 선박을 의미하는데요.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입니다. 다음은 등기 등록 능력 없는 선박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기 등록 능력 없는 선박은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집행해야 하므로 등기 등록 능력 없는 부선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려면 동산의 압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등기 등록 능력 없는 부선은 유체동산으로서 인도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부선에 대한 변경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그로서 동사 물권 변동의 요건인 인도에 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등기 등록된 선박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 진행 도중에 선박 등기 등록이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새로 유체동산의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등기 등록 선박으로서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건조 중인 선박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선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1. 건조 중인 선박도 선박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2. 선박 소유권의 등기 없이도 저당권 등기만 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담보권 실행 경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외국 선박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국 선박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선박으로서 외국 국적의 선박과 무국적의 선박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외국 선박이라도 우리나라의 영해내 또는 항구에 있으면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므로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87년 11월 24일 87루 5593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은 선박등기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압류 절차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부선에 대하여는 관할 해운관청의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 등록사무 처리 요령에 의하여 부선 등록 원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으나 이는 부선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 등록 원부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 등록 원부의 등록과 선박에 관한 등기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등기할 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동산의 압류 절차에 의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하여 소관 등기소에 압류 촉탁을 하여 압류하거나 부선 등록 원부를 비치하고 있는 관할 항만청에 압류 촉탁을 하여 압류할 수는 없다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판 99년 6월 22일 99-7602 사건입니다. 항진 추진기가 없어서 선박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 관할 해운관청의 해운항만청 훈령인 부선 등록사무 처리 요령에 의하여 작성 비치되어 있는 부선 등록 원부는 부선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그 부선에 관한 소유권을 등록받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부선 등록 원부의 등록만으로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선 등록 원부의 등록을 선박에 관한 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선박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민법 제188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체동산인 그 부선을 인도하여야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선에 대한 변경 등록이 있었다 하여 그로서 동산 물권 변동의 요건인 인도에 가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결 78년 2월 1일 77마 378 사건에서는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채권자 박완홍의 본권 경매 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1975년 3월 7일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 중 위 선박의 관할 관청인 목포지방항만관리청이 1976년 3월 20일 직권으로 위 선박에 관한 말소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 결과 등기 공무원이 1976년 4월 20일 위 선박에 관한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등기 용지를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그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1976년 8월 3일 본권 선박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선박에 관한 위와 같은 말소 등록과 말소 등기 및 등기 용지의 폐쇄는 그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의 거민 미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경매 목적인 위 선박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법 제38조에 의한 선박의 경매는 등기한 선박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 진행 도중에 그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위 선박은 구로서 경매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등기한 선박이 아니고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등기하지 아니한 선박으로 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871조 제3항,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경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이를 등기가 존속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경매를 속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 절차를 그대로 속행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취의 아래와 위와 같이 항고를 기각한 원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은 압류, 가압류의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해 준비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해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하지 못합니다.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항해 준비 완료된 선박을 압류하면 선박 소유자, 여객, 적하의 소유자 등에게 발항지연 등에 의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압류, 가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는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를 들 수 있는데요. 항해 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즉시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전제 조건을 충족한 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 의장 및 운송물의 선적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의 제한이 계속되는 기간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 시까지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기선이라도 중간항에서 운송물 전부를 양육한 때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구로부터 선적항에 회항하여 운송에 종사해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적항에서 발항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항해 준비 완료된 선박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허용되는 채무로는 압류, 가압류 금지 규정은 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라 하면 예컨대 항해를 위하여 준비된 선박의 장비, 식량과 연료 등에 관한 채무입니다. 이 출발항에서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중간항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해 준비 완료된 선박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그 채무에 의하여 선박이 비로소 발항할 수 있게 된 점과 2. 그러한 채무는 항해 준비의 종료 시가 보통 변제기이므로 그 이전에는 압류할 수 없는 점. 3. 선박 소유자에게 항해 준비를 위한 금액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등기 선박의 경우에는 압류, 가압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박 우선 특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 특권에는 경매권이 인정되므로 그 전제로 선박을 압류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85조에 따라 선박 우선 특권에는 취급권이 인정되고 있어서 채권 보존을 위해 미리 선박을 가압류해 둘 필요성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88년 11월 22일 선고 87-1671 판결입니다.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 소유자의 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부가적인 판단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선박 우선 특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이미 앞서 본 다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설시로서 그 설시에 선박 우선 특권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하여도 그것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1982년 7월 13일 선고 80-2318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의 트랜스아메리칸 스팀십 코퍼레이션에 대한 판시 가압류 결정 정본 및 선박 가함수 보전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인천항에 정박 중인 판시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 및 감수 보전 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위 신청 사건의 피보전 권리는 피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운송 채무 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며, 이 사건 선박은 영국 국적 원고의 소유로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회사가 미국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한국의 항구까지 1기 항차 기간 전부 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아본 트레이딩 코퍼레이션과의 사이에 피고에게 매도된 판시 고철을 판시 미국의 각 항구에서 선적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 손은 강제집행의 대상은 통상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도 아닌 제3자가 구체적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재판을 구하는 소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설사 선박 소유자인 원고가 타의 선박을 정기용선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운송물의 멸실 등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상법상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아닌 소외 트랜스아메리칸을 채무자로 한 이 사건의 가압류 및 감수보전 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위 결정의 집행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피고의 위와 같은 채권이 위 선박에 대하여 우선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고는 상법 제8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채무 명의 없이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 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우선 특권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박 우선 특권 있는 채권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단순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로써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이 건 가압류 및 감수보전 결정에 기한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선박 소유자와 선박 임차인이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3자에게 동일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선박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건 집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결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소론의 상법상 및 민법상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거나 원고의 선박에 대하여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최종 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고, 상법 제788조 제1항 및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앞서의 설시 이유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심의 소론의 손해배상 채권이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인 여부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사족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적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 판결에 선박 우선 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그 가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압류, 가압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할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박 집행은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 즉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합니다. 선박은 이동성 때문에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박 소재지주의를 택한 것으로 항만 내에 입항한 경우에 1. 항만 외에 가정박하거나 좌초된 경우 2. 하천 운행 선박이 계류 중인 경우 3. 수선을 위하여 선거에 있는 경우도 선박이 있는 곳으로 합니다. 압류 당시라 하면 경매 개시 결정 시를 말하는데, 개시 결정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발령된 때, 즉 결정서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된 때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집행은 민사 집행이므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선박 등기부 등본 또는 선박 등록 원본, 선박 등록 등본, 어선의 경우는 어선 등록 등본. 2. 항해 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는 보고서. 3. 정박 증명서. 4. 성과 증명서. 5. 선장 명의 표시. 다음은 심리 및 재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방법으로는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과 선박 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또 이들 방법을 동시에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선박 가압류의 집행 방법으로 선박에 대한 정박명령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압류로 인하여 선박의 경제적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심리에 있어서도 부동산 가압류와 달리 청구 금액과 성과를 비교하여 보존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압류, 가압류 결정만으로 선박에 대하여 항상 정박명령을 내리게 하는 것보다는 감수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집행 방법으로는 압류, 가압류 등기 또는 선박 국적증서 등의 수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선박 압류,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선박 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양자를 병용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정박명령 부분은 삭제하는 대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조문을 준용하여 감수보존을 바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절차입니다. 압류,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 국적증서 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압류, 가압류 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선박 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 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외국 선박에 대하여는 등기의 방법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 국적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박 압류, 가압류를 집행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그 기입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선박의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의 지분이 압류, 가압류 대상이 될 때에는 선박 압류, 가압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가압류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선박 지분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 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어야 합니다.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선박 등기를 하는 것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압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선박 지분 압류 가압류의 집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발령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압류 가압류 기입 등기의 촉탁을 함으로써 하게 됩니다. 압류 가압류 명령 정보는 채무자 외에 선박 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며 선박 관리인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압류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가압류 등기가 된 때에 생깁니다. 그 외에 집행관이 선박 국적증서 등을 받은 때 또는 감수보존 처분을 하였을 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선박 압류 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나 선박 집행 신청 전의 선박 국적증서 등의 인도 명령, 압류 선박의 정박, 관할 위반으로 인한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 경매 절차의 취소, 사건의 이송, 선박 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 절차 취소 등의 규정은 보존 처분으로서의 성격상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당사자 일방에 지나치게 유리하므로 그 준용이 배제된다고 보게 됩니다. 다음 감수보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민사집행법이 선박 압류 가압류의 집행 방법에서 구법과는 달리 정박명령을 배제하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선박에 대하여 감수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필요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독립한 신청 사건으로 접수하여 압류 가압류 사건 기록에 합철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집행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감수보존의 방법으로는 제한이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보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여진 집행관 등은 그 감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수 처분과 보존 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 경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즉 임의 경매 절차에 대하여는 선박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채권 보존 조치로서 선박 가압류가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해사 채권 중에는 해상법상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다수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에는 선박 가압류에 의하지 않고 바로 선박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 부여되기 때문에 선박 집행의 절차나 방법이 일반 채권과 달라집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이처럼 공시 방법도 없고 채무 명의도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선박 집행에서 경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매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과 등록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이 해당이 됩니다. 경매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선박 저당권과 선박 우선특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14-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